열심히 달려온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하루하루 쌓은 지 벌써 보름이 다 되어 갑니다. 조금은 느린 호흡으로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에 도란숲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새해를 맞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란숲 햇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새로운 달력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잡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저희는 지난해 연말 한 해를 천천히 정리해 볼 수 있는 음악회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공연장을 가득 채운 소리와 공기,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때의 기억들을 꺼내어 여러분과 조용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새해 시작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도란숲의 토리님, 그리고 파드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새해 첫 방송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드마입니다. 병원연에는 적토마처럼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해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정말 많은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연시에는 전시회, 음악회, 무용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더욱 빼곡하게 진행되죠. 성남시 또한 성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문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특히 연말인 11월과 12월에는 각종 문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곳 성남아트센터의 콘서트홀, 오페라 하우스, 앙상블 시어터, 그리고 성남 아트리움까지 음악회가 1년 내내 진행되었고, 갤러리 808, 큐브 미술관 등에서는 각종 전시회가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다양한데 사실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잘 몰라서 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요. 한번 경험하면 그 매력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데 처음이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란숲에서는 저희 숲지기들이 가까운 곳에서 열린 음악회에 다녀와서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었죠. 저희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음악회에 다녀왔는데요. 먼저 저 햇살이 다녀온 음악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분당구 구미동에 성남시에 새로운 문화 명소가 생겼습니다. 바로 성남 물빛정원 뮤지컬인데요. 20여 년 넘게 방치되었던 폐건축물이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150석 규모의 실내악을 공연할 수 있는 아담한 연주홀인데요. 물빛정원 뮤지컬은 다른 연주회장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주변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건축물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했다는 걸 알고만 있었는데 자연 경관까지 감상하며 음악을 듣다니 숲속에서 음악을 듣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겨울이 되어서 바깥 풍경이 가을만큼 예쁘진 않지만 눈 내리는 날 이 뮤지컬에서 음악을 듣는다면 얼마나 멋질까도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근사하지 않은가요? 맞아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음악을 눈으로 듣고 귀로도 들으면 정말 낭만에 취해버릴 것 같아요. 와, 진짜 가보고 싶어요. 외부에서 연주를 들어도 춥지만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근사하네요. 저도 가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름다운 뮤지컬의 연주회에 2번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4일 오후 7시에 열렸던 현악 앙상블 조이 오브 스트링스의 연주회였어요. 이 스트링 오케스트라는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음악 등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공연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기획 공연 등을 통해 폭넓게 대중과 만나면서 한국 클래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를 연주하는 16분의 앙상블 단원이 연주를 했습니다. 아, 현악 앙상블 저도 좋아하는데 아담한 뮤지컬에서 감상하면 연주자도 가깝게 볼 수 있고 정말 감동이 남달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공연은 영국과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가 현악을 위해 남긴 두 개의 걸작을 통해서 실내악적 세련미와 오케스트라적 깊이를 동시에 만나는 무대였어요. 구스타프 홀스트의 세인트 폴 모음곡과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불멸의 명작인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연주되었어요. 스트링 오케스트라는 작곡가 홀스트의 정교한 리듬과 조화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에서는 서정시처럼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러시아의 웅장함도 느끼게 해주는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우와, 정말 레퍼토리가 뮤지컬에서 연주하기 좋은 곡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저는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척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아, 네. 뮤지컬에 딱 어울리는 공연이라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음악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떠올려도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엄지척하게 하는 연주였어요. 두 번째는 11월 30일 오후 5시에 열렸던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 연주회입니다. 반도네온 김종환, 바이올린 김아람, 피아노 조영훈, 베이스 김유성 네 분이 연주를 함께 해주셨어요. 이분들은 클래식, 탱고, 재즈를 넘나드는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탱고를 넘어서 삶의 비애와 열정, 고독과 자유를 품은 피아졸라의 세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탱고 연주회면 열정적인 분위기가 연상되는데 어떤 레파토리로 구성되었어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분위기로 청중을 음악에 빠져들게 했는데요. 연주한 음악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 천사의 죽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상어, 잘 가요 아버지 등이었어요. 반도네온의 숨결을 통해서 탱고로 인간의 감정 깊숙한 곳을 울린다는 피아졸라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네 분의 연주자가 만들어낸 생생한 호흡으로 관객 모두가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연주였어요. 와, 반도네온 연주 정말 접하기 쉽지 않은데 너무 좋으셨겠어요. 물빛 정원은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고도 하던데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물빛정원 음악회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였어요. 두 번의 공연 모두 금난세 예술 감독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늘 보여주시는 재치 있는 입담과 과하지 않은 친근함으로 관객들을 클래식과 무대로 한 걸음 가깝게 다가서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공연을 하는 음악가와 관객 사이의 거리도 작은 공연장이니 무대와 객석이 가까운 만큼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래식 공연이 처음이신 분들도 얼굴 표정에서 즐겁게 음악을 함께 즐긴 시간이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클래식 연주와 연주 회장이 주는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공연장과 연주회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악 앙상블의 탱고에 금난세 감독님 해설까지 있는 클래식 공연이라니 진짜 다채롭고 알찬 구성의 다양한 장르를 접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셨네요. 작은 규모의 공연장이니까 연주자들과도 친근함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공연장에서 느끼던 엄숙함이랄까 하는 살짝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겠어요. 저도 올해 물빛 정원 뮤지컬 음악회 참석해야겠어요. 클래식이라면 왠지 어렵고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늑한 느낌의 물빛정원 뮤지컬에서 실내악을 들으면서 클래식에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경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토리님은 어떤 음악회에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다녀온 음악회는 지난 2025년 12월 13일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앙트레 키즈 콘서트 플라잉 심포니입니다.
이 공연은 키즈 콘서트라고 해서 단순하게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음악 안에서 같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든 공연이었어요. 이 공연의 가장 큰 목적은 플라잉 심포니라는 제목 그대로 날아오르는 교향곡, 즉 듣는 음악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상상력이 움직이는 교향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상상력이 날아오르고 다양한 악기 소리와 감정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이야기처럼 흐르는 공연이라는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클래식 공연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음악회에 갈까요? 조용히 앉아서 감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장가 또는 뭔가 어렵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재미는 별로 없겠구나 하면서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클래식 음악 또는 공연을 접한 경험이 적거나 피아노 또는 음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듣고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대 위의 음악은 이건 이러한 곡이야 라고 설명한다기보다 이 음악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 라고 묻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아이들도 음악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어른인 저는 아이의 반응을 통해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꺼내볼 수 있었어요. 상상력이 최고인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에 다가갈 수 있게 기획한 훌륭한 키즈 콘서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음악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느끼는 방식도 모두 다르고 그 다름 자체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상상하는 힘은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프로그램 구성은 1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2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곡이 설명이 아니라 귀여운 캐릭터 그림들의 영상들로 연주와 이야기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곡의 제목을 몰라도 작곡가가 누군지 몰라도 음악과 영상을 보고 들으며 온몸으로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클래식이 배워야 들리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해준 구성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 진심 동감합니다. 공연장에 있던 아이들이 많이 부러워요. 공연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음향적으로는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난다거나 과하지 않아서 아이들의 귀에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조명도 화려하거나 어둡다기보다는 안정감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라서 아이들이 엄마 여기 조용히 해야 돼? 라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연장 안에서도 조용히 잘 봐야 한다라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들으며 함께 즐기자라는 분위기였어요. 통제된 조용함이 아닌 집중된 편안함이었군요. 그럼 작은 소리가 나도 아이들이 웃어도 괜찮은 공연이었겠어요. 공연장 안이 긴장감보단 따뜻하고 웃음과 공감이 함께 어우러지며 오갔겠어요. 네, 저도 사실 공연 보다가 애들이 집중 못하고 언제 끝나? 지루해. 몇 분 남았어? 이 소리 나올까 봐서 얼마나 긴장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이 공연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미 음악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겠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이 공연은 그 자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연이었고요. 공연 끝난 뒤에 아이들은 어려웠다가 아니라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나온 듯이 재밌었다, 또 보고 싶다는 감정이 남아 있었고 저도 역시 아이 옆에서 함께 웃고 귀가 아닌 눈으로 감상하며 뭔가 음악을 새롭게 경험한 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첫 클래식의 기억으로, 어른에게는 잊고 있던 감각을 깨우는 시간으로 오래 남을 공연을 보고 오셨군요.
특히나 아이들이 음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회가 된 공연이니만큼 저도 아주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갈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파드마님. 파드마님은 국악 연주회에 다녀오셨다고요? 아, 네. 저는 작년 연말 12월 11일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던 성남 시립국악단 창단 2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에 다녀왔어요. 파드마님은 한국 무용을 배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살풀이 무용을 배우면서 들었던 전통음악 가락이 너무 좋아서 이번 기회에 다녀왔어요. 국악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알 듯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예술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국악음악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왠지 국악은 좀 어렵거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클래식보다도 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일반적으로 판소리 공연이나 사물놀이, 마당놀이 같은 공연을 몇 번 갔었는데 국악 관현악단 공연은 처음이었어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북치는 고수로 구성돼 있고 사물놀이도 장구, 징, 꽹가리, 북 이렇게 4명의 연주로 구성돼서 좀 단순 소박한 공연의 형태를 갖추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국악 관현악단은 일반 클래식 교향악단처럼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피리 등 전통악기와 타악기가 오케스트라처럼 배열되어 무대를 꽉 채우고 있어서 상당히 이색적이었어요. 일부 서양 악기도 같이 배치되어 있고요. 동서양 악기의 만남이랄까? 실험적이고 퓨전의 느낌이 강하게 나더군요. 그렇군요. 저도 국악 관현악 연주회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전통 악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서양 악기도 같이 구성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주자들 복장도 오케스트라처럼 검은색 정장으로 한복을 입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가 있어요. 양복 입고 지휘봉 들고 입장해서 제1 바이올린 주자와 악수하는 것처럼 제1 해금 연주자와 악수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전통 악기에 서양 악기를 추가해서 새로운 소리의 조화와 효과를 추구하는 것 같아서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럼 연주곡도 서양 악기를 고려해서 새롭게 창작한 곡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연주곡은 월드 프리미어 초연으로 성남 국악단 창단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이었어요. 제목은 얼음 속의 꽃이고요. 이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명이지요. 네. 세상의 냉기에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튀어온 우리 전통 예술의 힘과 앞으로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정호 작곡자님이 초연 공연을 위해 객석에 자리를 같이 해주셨어요. 공연이 끝나면 브라보 하고 외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브라보! 저도 거의 그럴 뻔했어요. 그래도 얼쑤 좋다 잘한다 하고 박수를 보냈지요. 현장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다음은 어떤 곡이었나요? 다음 곡도 창작곡인데 제목은 열려라고 합니다. 열려는 어여쁘고 아름답다는 의미인데요. 곡의 모티브는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아름다운 조선 여인들의 모습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국악에서 시나 시조 등을 노래하는 것을 정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판소리나 민요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가는 좀 낯설잖아요. 노래가 양반층에서 불러서 그런지 호흡이 길고 절제된 곡조가 특징이었어요. 이번 곡은 여창으로 불러서 더욱 청아하면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 같았어요. 열려라는 곡을 당장 듣고 싶어요. 어떤 곡일까 너무도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신윤복의 미인도가 제 눈앞에 떠오르네요. 멋진 창작곡 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곡들도 레퍼토리에 있었을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아는 곡들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역동적이고 흥겨운 태평소 신화의 연주가 있었고
굽이굽이 꺾어지며 간드러지게 노래하는 경기민요가 한바탕 이어졌어요. 이때는 객석에서도 박수를 치고 장단에 맞추고 분위기가 아주 흥겹게 달아올랐죠. 특히 경기민요 명창과 성남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함께 통일 아리랑을 부를 때는 국악이 나이든 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이어지겠구나 생각도 했어요. 세대를 이어서 계속 발전하는 우리의 전통음악.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연주의 타이틀도 새로운 미래라고 붙인 것 같아요. 전통만 고집하지 않고 서양 음악의 장점도 받아들여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자는 각오를 다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맥락에서 그 다음 곡은 바리톤 성악가 고성현 님이 나와서 경기민요 박연폭포와 본인 음반 수록곡 시간의 기대어를 국악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 고성현 님이 바리톤으로 민요와 가곡을 불렀다고요? 감동이 더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겨울에 낮고 깊게 울리는 바리톤으로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공연으로 고성현님 팬이 됐어요. 집에 와서도 고성현님 노래를 찾아서 계속 들었네요. 20주년 기념 음악회일 뿐 아니라 송년 음악회로도 정말 훌륭했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곡은 합창과 진도 씻긴 굿을 결합한 창작곡 진혼입니다. 성남 합창단의 웅장한 레퀴엠과 두 명의 남녀 소리꾼이 번갈아 부르는 진도 씻긴 굿 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환상적인 진혼곡을 완성했어요. 진혼곡이란 게 원래 죽은 자에 대한 위로잖아요. 동서양의 카톨릭, 도교, 불교, 무속신앙까지 공통적으로 흐르는 삶에 대한 위로와 살아남은 자를 위한 마음의 치유, 이런 것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송년음악으로 너무나 뜻깊은 공연이었어요. 파드마님의 국악 연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국악도 궁금해집니다. 올해는 새로운 여러 음악을 경험하느라 아주 바빠질 듯한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다녀온 음악회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해지는 경험이었는데요. 두 분의 음악회 소식까지 들어보니 저의 감성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두 분은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공연과 행사가 진짜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이번 방송에 참여하면서 잘 알게 되었답니다. 성남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0년이 훌쩍 넘은 저 성남 토박이로서 우리 동네 성남 부심이 더욱더 진해졌어요. 네, 영국의 골든 스미스 대학교라는 데서 음악 공연이 웰빙에 미치는 연구, 이런 걸 수행했는데요. 짧은 20분의 공연 관람을 통해서도 행복감이 2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공연 관람이 정말 생활의 활기와 행복감을 준다는 걸 저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비싸고 유명한 공연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하는 공연을 자주 찾아 즐기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는 크게 말을 걸지는 않지만 늘 곁에 있어주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새해 처음 시작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음악 이야기로 2026년 첫 방송을 열게 되어서 저희에게도 참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파드마님, 토리님 인사 나눌게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조금 더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잘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잘 쉬어도 된다는 마음을 자주 꺼내보셨으면 합니다. 음악처럼 부담 없이 곁에 둘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는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란숲 우리 동네 음악회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